안녕하세요. 예, 일상남입니다. 이제 청원경찰 경비법 강의 끝내고 청원경찰 찍는데, 그 청원경찰법은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필수 과목이고, 경비지도사 과목이 아니더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제 그 청원경찰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경찰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거 경찰학교로는 좀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어찌됐건 일단 제 컨텐츠 구성 자체가 이 청원경찰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서 경비법을 알려드리는 파트라서 분명히 연관이 돼 있어요. 예. 때문에 뭐 이렇게 딱 봐도 나오죠. 예. 근데 이거를 생판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좋아요. 왜냐? 어차피 꼬아서 낸다는 것은 청원경찰법만 시험을 본다 해도 청원경찰법 자체만으로만 시험을 안 끝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경비법에 대한 시험을 안 보더라도 청원경찰에 대한 문제를 섞어서 낸다 이 뜻이죠. 가령 청원경찰법만 본다 하고 청원경찰 과목 시험을 보러 갔는데, 청원경찰법의 목적이 이제 청원경찰의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 그리고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오면은 이제 이게 뭐다? 경비법 자구랑 섞어서 나온 건데, 이거를 경비법을 알고 보시면은 캐치를 하는 거고, 모르고 보시더라도 아, 이런 게 유사 지문으로 나오구나, 이러한 정보 정도는 알고 갈 수 있겠죠. 자, 시작할게요. 1조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 보장. 자, 신분 보장이 아닙니다. 청원경찰의 신분은 완전한 민간인이죠. 예. 사회 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어떻게 배우냐? 청원경찰법은 직임 배부사 원활한 운영, 경비법은 육발체 건전한 운영,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익히기 1번.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신분 보장이 아니라 사회 보장이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죠. 신분 보장 때문에. 2번. 청원경찰법의 목적은 청원경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신분 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니죠. 이제 필요한 사항을 건전한 운영이 아니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야겠죠. X. 예, 직임 배부사 원활한 운영이니까. 3번.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신분 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소가 아니라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 가볍게 넘어가시고,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이런 거 꼬아서 내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은 틀리는 거죠. 그러면 2조 정의. 이거는 이제 정의 파트는 뭐가 나오나요? 이제 다른 일반 상식에서는 좀 보지 못했던, 이 법에서는 이러한 정의로 다툽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 좀 중요하죠. 청원주를 누구라 하냐? 청원주는 기관회장 또는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네. 청원주가 기관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가 경비, 돈이죠, 돈. 예, 우리 이 한자가 돈 관련된 경비거든요. 여행 경비할 때 그 경비예요. 예, 우리 보안 경비가 아니라 여행 경비. 그래서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청원경찰에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자, 근데 이 경비랑 한문이 다르죠. 예. 이게 그거겠죠. 우리 지키는 경비원 분들, 그분들이겠죠. 여기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이나 사업장. 이번은 뭐죠? 예, 국내 주재 외국기관입니다. 국외 주재 외국기관 아니에요. 예, 국내 주재 외국기관이 뭐예요? 뭐 가볍게 말씀드리면 외국 대사관인데 외국기관인데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죠. 예, 그런 데는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이거 좀 웃기죠? 우리 거기는 어떻게 나오나요? 경비법에서는 특수경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로 아마 나올 거예요. 맞나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 예. 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목표시설과 통합법입법에 따른
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이렇게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니어도 배치가 됩니다. 우리 이거 왜 혼돈되시면 안 되냐면은 청원경찰이 먼저인가 특수경비인가 먼저인가라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청원경찰이 먼저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경비론 공부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청원경찰의 배치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다? 특수경비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아, 그러면 당연히 청원경찰도 특수경비처럼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까지 또 결과적으로 나오거든요. 맞죠, 맞는데 느낌이 틀려요. 알겠죠? 예. 그 국가 중요시설은 법령에서 정한 국가 중요시설이 아니라 국가 시설 중에 이러한 시설들, 행안부령으로 이제 국가 중요시설로 크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와 국민 경제를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업체로 이제 뭉퉁글이 되는 조금 두루뭉술한 배치지를 선정한 거죠. 이렇게 청원경찰법에서는. 예. 계속 해볼게요. 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냐? 굳이 외우려 하지 마세요. 여기서 당연히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위험하니까 여행 중에 우리 터지면 안 되니까 청원경찰 배치해야겠죠. 이거 좀 웃기죠. 예, 금융이나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자. 근데 이거를 은행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예, 한국은행 누가 테러범이 와서 돈 훔쳐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끔찍하죠. 그래서 금융 또는 보험, 그리고 언통방인 하는 이제 방송국이나 이런 데도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있다. 우리 KBS 같은 언론사 보면은 청원경찰이 실제로 있죠. 지금도 은퇴 안 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학교 등 유경시설. 예, 서울대학교에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이게 말 많죠. 지금 이게 배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나 많은데 배치하는 게 좋죠. 예. 그 밖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국민 경제의 고도의 경비, 이거 여행 경비가 아니라 뭐다? 지키는 경비.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이것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총 6가지인데 수송시설, 금융보험, 또 언통방인, 학교, 의료시설이랑 그 밖에 공공의 안녕 질서와 국민 경제. 이게 좀 웃기죠? 국민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또 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국민 안전이 아니라 무엇이다? 국민 경제를 위하여. 자,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좀 있죠?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국외 주재 외국기관, 벌써 틀렸죠. 국내 주재 외국기관인데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비원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을 말한다. 국외 주재 외국기관은 아니겠습니다. 국내 주재 외국기관이죠. X.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맞죠? 국내 주재 외국기관 맞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주요시설 아니죠. 이거는 어디죠? 경비법에서 특수경비원이 배치되는 시설이죠. X. 6번. 다음 중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장소 중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것들을 모두 써라 이런 거죠. 이거 있죠.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보험 하는 업으로 하는 사업장도 있고 언통방인도 있죠. 학교 등 유경시설도 있고 주요 경제인의 거주지는 없습니다.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경제니까 국민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법령에서는 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기준을 아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청원경찰 법령상이라는 이 자구가 뭐다? 법령에 일치하는 것을 물어본 거죠. 법령에 일치하는지. 이러한 거는 법조문에 없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 또 100명 이상이 모이는 운동장은 뭐죠?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업장은 맞죠? 그리고 I도 맞는 말이네요. 7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이 배치된 장소 다시 8번이네요. 이거 청원경찰 법령상 서울시에 소재한 A 방산업체. 이 방산업체는 국민 경제를 위해서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장소이다. 맞는 말이죠. 5.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장소 중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장, 언론 업으로 하는 사업장,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업장,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에 속한다. 마지막 이 파트가 뭐예요? 특수경비원이 배치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죠. X.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3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경비구역이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라고, 경찰공무원법이나 뭐 국가공무원법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시는, 예를 들어서 해수부는 청원경찰 뽑을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봤죠. 그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으시면은 또 짬비가 그러한 문제를 몇 개 추려서, 개념을 추려서 배포를 했거든요. 네,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보면은 감독자가 누구 있어요? 청원주와 서장입니다. 두 명이죠, 두 명.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청원경찰법에서 이제 여러가지 관리하는 게 나오는데, 무기관리 책임은 누가 하냐? 시설주와 경찰관서장. 경비법에서는,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주와 관할경찰관서장. 청원경찰의 직무감독자는 청원주와 관할하는 경찰서장.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경비법에서는 경비원의 직무감독자가 누구죠? 시설주와 관할하는 경찰서장인가요? 아니죠. 경비법에서는 좀 특이하죠. 도급 관계이기 때문에 경비업자라는 특이한 개념이 나옵니다. 때문에 직무감독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경비원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계속 갈게요.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 경비업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독자는 경비업자고, 필요한 명령이나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죠. 지청장과 서장. 넘어갈게요. 바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는. 9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란 청원경찰에 배치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가 아니라 배치를 신청하고 배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겠죠.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그죠? 이 사람이죠. 배치 결정을 받은 자.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오. 그래. 이렇게 딱 다 같이 나와있죠.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감독을 받는 자. 그래.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최대한의 범위가 아니라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공무원법에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X.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맞는 말이죠. 오. 자, 이제 청원경찰의 배치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죠? 여기서부터 좀 개념이 혼돈되실 텐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자, 우리 경비법에서는 배치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죠? 행정안전무령. 청원경찰의 배치는요? 청원경찰은 경비법이랑 달라요. 배치가 좀 중요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맡아야 돼요. 왜요? 국가중요시설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우리 경비법에서도 국가중요시설과 관련돼서 무기를 대여 허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의. 때문에 청원경찰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하고, 지청장은 이제 지체 없이 7일 이내라 이런 말 없죠. 배치 관련돼서 7일 이내라는 말이 원칙이었고 48시간 이내 허가 또는 사전에 신고하라는 게 경비법에서 있었으나 청원경찰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청장은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필요청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필요청할 수 있다. 필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나요? 우리 정지도 할 수 있다로 외웠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령은 뭐라 그랬죠? 청원경찰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르면은 배치 신청에서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배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해서 이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장을 기억나시죠? 거쳐하는 사항이 몇 개 없다 했죠. 무기 대여시랑 배치 신청 뭐 이런 거 몇 가지 없다 했습니다. 또 부안 측정 시 아니면 또 경비업 허가 시 반대로 서장을 거쳐서 경비업자에게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일 때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청장에게가 아니라 사업장을 거쳐서 그 사업장의 관할 경찰 서장을 거쳐서 지청장에게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무조건 배치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라? 서장을 거쳐라. 자, 이것도 호 1호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경비구역 평면도. 2호는요, 예, 배치 계획서.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이거를 경편, 배, 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경편, 배, 계. 이 밑에 거는 제가 따로 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세요. 13번. 처원경찰을 배치하려는 자는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처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니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신 대통령령이라는 말이 없으면 뭐겠어요? 이제 대통령령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자세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봤잖아요. 어떠한 내용이었어요? 관할 경찰 관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억나시죠? 14번. 처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령이 아니라 대통령령도 아니라 다시 대통령령이 맞지만 지방경찰청 맞지만 대통령령이다. X. 15번.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로부터 처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6번. 관할 경찰 관서장은 청원주로부터 처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은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아니죠. 관할 경찰 관서장이 아니라 누구죠? 지방경찰청장입니다. 기억나시죠?